안녕하세요. 2019년 7월 4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번에 도르트문트로 다시금 이적한 훈멜스가 뮌헨에서 자신의 텅 빈 라커룸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는 글을 올리길 이곳의 라커룸을 모두 비웠다. 와우! 진짜 리 없어 님이 3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조합 파타 요즘 스트레스 심한 듯 나도 그래요. 그러니 쿠키 먹어. 아, 진짜 럽서님. 우리 조던방, 조던족의 대표적인 또 구단주님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럽서님이 쿠키 1000개. 너무 오랜만에 큰 금액을 받아가지고, 진짜 럽서님 쿠키 1000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진스 야스 진야 더니 조더니 진짜 럽서님이 응원하는 K리그 2부 리그의 부산이 다이렉트 승격하길. 광주는 꺼져. 네. 다시 한번 진짜 럽서님의 쿠키 1000개 감사합니다. 핫썸 네. 다시금 이 뉴스를 말씀해드리면 이번에 도르트문트로 다시금 이적한 훈멜스가 전 시즌까지 뛰었던 뮌헨에서의 자신의 텅 빈 라커룸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는 글을 올리길 이곳의 라커룸을 모두 비웠다. 이제 이곳은 다시 바뀌어질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사용할 것이다 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아마 훈멜스가 쓰던 라커룸은 이미 정해져 있죠. 누가 쓸지. 슈투트가르트에서 새롭게 영입된 또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이자 저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수비수 벤자민 파바르가 훈멜스의 등번호 5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라커룸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뭐 축구화 놓는 자리, 옷 걸어 놓는 자리, 뭐 기타 가방 놓는 자리 이렇게 있나 봐요. 네, 이게 라커룸 5번이죠. 훈멜스 이제 저 사진도 이제 파바르로 바뀌겠죠. 네. 훈멜스가 이제 마지막에 또 어렸을 때 훈멜스가 또 뮌헨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자신에게도 이 뮌헨이라는 팀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감정이 휘몰아치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여튼간에 잘 정리하고 간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훈멜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포르투의 엑토르 에레라는 포르투 팬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포르투와 6년간의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며 이전까지 주전 완장을 달았던 엑토르 에레라는 4분짜리 영상을 자신의 SNS에 남기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선수의 가치는 현재 2,200만 유로, 300억이지만 FA로 이제 공짜로 팀을 옮기게 되었고 그 옮기는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래는 레알 마드리드가 원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그냥 접어두고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공짜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선수를 데려가는데 가장 좀 공을 들였다라고 하고 선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는 걸 원했다고 하니까요. 가서 잘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토트넘의 시즌 두 번째 영입 오피셜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 보셨겠지만 이 리옹에서 은돔벨레가 토트넘으로 와서 영입을 확정을 지었고요. 리옹에서 은돔벨레를 데려오면서 이적료는 900억이 넘어가는 계약이라고 하며 계약 기간은 6년, 2025년까지라고 합니다. 6년인데 정확히 따지면 5년 플러스 1년 이렇게 보셔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돔벨레가 토트넘으로 왔다라는 거. 다음 소식은 맨유는 이제 위닝 2020의 공식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맨유와 코나미 측은 오늘 축구 게임의 대표작 중 하나인 위닝 시리즈의 최신작인 2020, 이 위닝 2020과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하며 최첨단 기술을 통제하면서 이 선수들의 페이스팩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경기장인 OT도 완벽하게 구현이 됐으며 맨유 스쿼드에 포함된 선수들 또한 이 페이스팩에서 3D 스캐닝 요거 거의 이 주둥이 봐봐요.
포그바 이거 주둥이 막 난리나. 송사리 2마리야. 네, 아무튼 이 포그바, 데헤야, 맥토미네이, 그 다음에 뭐 레시포드, 링가드까지. 네. 그래서 뭐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작인 2020은 2019년 9월 10일 날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저도 뭐 어차피 축구를 좋아하니까 뭐 피파도 새로 나오면 사고 위닝도 살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위닝은 제가 거기에서 너무 짠났어. 그 위닝도 그 뽑는 게 있잖아요. 선수 뽑는 거. 거기서 너무 나에게 똥을 줘가지고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한번 확 승질나가지고 안 했더니 지금까지 안 하게 되는데 여튼간에 이번에 새로 나오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대야가 너무 살 빠져 보여. 볼살이. 그치,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지.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디 마루지오가 전하길 상하이 소나는 웨스트햄의 아르나우토비치에 대해서 오퍼를 했다고 합니다. 아르나우토비치는 또다시 웨스트햄을 떠날 수가 있으며 에딘 제코가 오지 않을 시 상하이 소나의 타겟은 다시금 아르나우토비치가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엘 샤라위 영입을 시도했던 상하이 소나가 웨스트햄에게 자신들로부터 2,200만 유로 300억의 오퍼를 제안했으며 웨스트햄은 아직까지 이 제안에 대해서 확실한 어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향후 몇 시간 내로 아르나우토비치가 떠날지 말지에 대한 걸 구단에게 알려주면 구단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하네요. 아르나우토비치가 저번 시즌 중에 뭐 팀을 떠날 것 같이 인사하고 눈물 흘릴 것 같이 막 쇼하고 하다가 남았는데 뭐 다시금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 듯 합니다. 전북현대가 권경원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전북현대는 텐진 테나이에서 활약하고 있던 권경원을 6개월 임대로 영입하면서 중앙수비에 전력을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권경원의 합류로 홍정호, 김민혁, 최보균과 함께 아시아 최고의 센터백 라인을 구축하게 되면서 K리그 3연패 달성을 위한 완벽한 수비 전력을 완성했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전북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된 권경원은 지난 2013년 전북에서 프로 데뷔해 2년간 활약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알 아흘리로 이적을 했습니다. 알 아흘리에서 2년간 뛰면서 2015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베스트 11, 2016 아라비안 걸프 리그 베스트 11 중앙수비 부분에 선정이 되는 등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 2017년에는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권경원은 중국 텐진 텐하이로 이적해 팀의 주전 수비수로 꾸준히 경기에 나서며 소속팀과 대표팀 모두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권경원의 입단 소감을 살펴보면 다시금 전북의 녹색 유니폼을 입고 전주성에서 뛰게 돼 굉장히 설레며 기대가 크고 나를 성장시켜준 전북과 잘해서 팀의 목표인 K리그 3연패 우승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때문에 돌아온 게 맞죠. 그래서 6개월만 이제 팀과 임대로 있는 거고 끝나면 다시금 중국으로 돌아가겠죠. 여튼간에 군대도 또 갔다 와야 되니까 아마 좀 오랜 시간이 걸려야 권경원은 다시 자유의 몸으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국대도 뽑힐 테고 일단 군대에 가 있을 때 국대 뽑히면 꿀이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잘 풀리고 있는 거라 봐야지. 면제됐으면 최상이었겠지만 또 그것까지 이제 운은 없었으니까. 다음 소식은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셀틱의 왼쪽 풀백인 티어니 영입을 두고 현재 선두는 나폴리라고 밝혔습니다. 공신력과 신뢰도 부분에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기자인 이 온스테인이
티어니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스테인은 나폴리가 올 여름 티어니 영입 경쟁에서 가장 선두에 있다고 알렸으며 온스테인은 아스날의 현금 문제가 올 여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에 셀틱의 감독인 닐 레누는 아스날의 제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스날이 이 딜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레프트백에서 몬레알과 콜라시나치 이 두 명은 너무나도 부상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현재 아스날은 이 레프트백에서의 정말 확실하게 띄워줄 수 있는 미래 자원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레프트백을 영입할 필요가 분명히 있으며 티어니가 베스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스날이 돈이 없다라는 거. 아스날은 돈이 없는데 티어니도 갖고 싶어, 자하도 갖고 싶어, 다 갖고 싶대. 아주 그냥. 아예 뭐 그 마음은 다 똑같지만 현실적인 문제 있으면 뭔가 확실하게 뭐 누구 팔고 데려와야지. 먼저 데려오겠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아 그건 아니지. 요즘에 다른 구단들이 이 정도 좋은 선수를 내주면서 좋은 가격에 주겠습니까? 뭐 아스날이 셀틱에 뭐 많이 임대를 보내줬던 것도 아닌데. 안 속지 옛날만큼. 그 선수들의 파워도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요즘엔 구단들의 파워도 너무나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뭐 안 보는 말지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전 카라가 왜 이렇게 얌생이 같냐 저거. 카라가 왜 없다고 봐야겠네 저거. 여튼간에 뉴발란스 스타일이야 저게. 되게 별로야. 나폴리가 이 수비 라인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강하게 단단하게 하지만 공격적이고 빠르게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나 봐요. 아무래도 마놀라스와 쿨리발리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중앙 수비수여도 발이 조금 느리고 털릴 때 좀 뒷공간을 놔주는 속도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좌우에서 빠르게 달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겠죠. 수비나 공격이나. 너무 뭐라 하지 마요. 군으로서 슬픔. 그치 뭐 당장 그 현실적인 팀의 팬들이 가장 슬프겠죠. 아 저 어디야 유튜브 썸네일. 다음 소식은 맨유는 레스터시티의 맥과이어 비드에 실패함에 따라서 웨스트햄의 이사 디오프에게 비드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스날 성적 계속 떨어지면 돈 쓰지 않을까요? 반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것은 약간 좀 이렇게 좀 하부리그나 이런 데서의 문제지. 강팀들은 항상 돈을 써야죠. 맨유는 이 93년생이었던 맥과이어에 대한 비드가 거절당함에 따라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웨스트햄의 이 디오프 선수를 노릴 것이라고 합니다. 맨유는 레스터시티의 센터백 해리 맥과이어에게 7천만 파운드 1030억에 비드를 했지만 레스터에게 거절당했고 그래서 새로운 센터백을 찾고 있습니다. 수비수를 원하는 맨유의 입장에서 가장 1티어는 맥과이어가 맞는데 레스터시티 입장에서는 맥과이어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다만 반다이크보다 높은 이적료를 내지 않으면 우린 팔지 않을 거야 라는 스탠스를 전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엔 수비수의 월드 레코드를 지불하지 않는 이상은 맥과이어를 데려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맨유는 맥과이어에 대한 영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이 더 낮은 이 센터백을 찾아본다면 그 옵션 중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는 이 웨스트햄의 이사 디오프랍니다. 일단은 최근 몇 주간 반복해서 이 선수와 링크가 나고 있는 웨스트햄이지만 디오프는 작년 여름에 2250만 파운드 330억의 가격으로 웨스트햄에 합류했으며 맨유가 디오프를 영입하려면 최소가 5천만 파운드 735억을 지불해야만 할 거래요. 그러면 이제 330억에 저번 시즌에 영입되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영입하려고 하니까 735억이 돼버렸죠. 한 40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경기인 것 같아요. 735억이냐, 뭐 1,300억 정도를 주고 데려오느냐. 결국에는 뭐 이 선수 두 명이 넘는 금액이긴 하지만 확실한 원하는 스타일이 맥과이어냐, 아니면 좀 금액이 낮지만 그 나이도 어린 디오프냐.
요거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맨유가 알아서 해야 될 거죠.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마누라스 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차피 뭐 그쪽 나폴리하고 로마하고 약간 수합들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돈을 질릴 거면 그냥 마누라스를 사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누가 토비를 데려오든가 어? 이해가 안 되네. 토비가 450억이면 사는데 물론 토비가 나이가 있죠. 죽음도 좀 줘야겠죠. 아 그래도 정말 확실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맥과이어도 확실하긴 하지만 얘를 735억이 준다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토비는 이제 챔스도 뛰면서 리그도 뛰면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노하우와 이 팀에 있는 뭐 어린 선수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노하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다 검증이 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이를 먹는 아이 그럴 거면 마탄 왜 재계약했냐? 응? 참 나이 먹고 걱정됐으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보면 뭐 내가 좋아하는 팀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당최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보면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지 모르겠어. 진짜 바르셀로나의 멍청한 그 영입을 보는 것 같아요. 이니에스타 대체한다고 쿠티뉴 들어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이마르 대체한다고 말콤이랑 덴벨레 데려왔던 것처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맨유 팬들 인정하겠지만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자꾸 선수 영입에 관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여하니까. 축구를 좀 아는 사람이 우리 팀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 좀 감독이 말하지 않아도 딱딱 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솔샤르 입장에서는 맥과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차선책일 뿐이에요. 좀 나이 어리고 그 다음에 뭐 미래가 보이고 지금 맨유가 언제부터 미래 보이는 선수 들어왔어. 이 다 결정되고 최상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아니면 진짜 돈 진짜 완전 질러가지고 아까운 거 생각하지 말고 데리우트라 데려왔으면 사람들이 아니 맨유 팬들이 어떻게든 데려왔다면 그래 걔한테 주급을 3억 주던 4억 주던 뭐 레시포드도 3억인데 뭐 주는 거 아까 하겠어요? 그래 얘는 진짜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고 진짜 이상하게 참 데려온 것 같아. 뭐 내가 뭐 진짜 판단할 건 아니지만 맨유 팬들이 돈을 쓸 거면 좀 잘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 그 돈 많이 쓰는 거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메가 클럽인데. 근데 이 양이 돈 쓸 거면 좀 그 안에서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잖아요. 아무튼 네, 맨유에 잠깐 또 소식이었고 오늘 또 맨유 소식이 많아. 리우트는 돈 때문에 그냥 그건 맞지. 뭐 챔스를 못 가니까 그게 가장 큰 부분이긴 하겠지만 난 그래도 맨유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네임밸류 명성이 있다 생각해요. 진짜 맨유는 그게 있어. 우리가 다 무시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맨유가 이렇게 공고히 메가클럽이 될 수 있고 많은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는 맨유 힘이죠. 그것도. 다음 소식은 아스날은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19 시즌 아스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비였지만 아스날의 공격 역시 라카제트와 오바메양을 제외한다면 이렇다 할 루트가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아스날은 리그에 득점왕을 배출한 팀이에요. 오바메양. 네. 공동이니까. 공동 오바메양, 공동 마네, 공동 살라. 네. 따라서 아스날은 중원의 공격력을 보강하고자 하며 자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순위 후보인데 이 이유는 바로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드리블 능력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고 자아가 펠리스로 이적한 2014-15 시즌 이후 줄곧 프리미어 리그에서 시도한 드리블 횟수가 1위였습니다. 거의 매년. 성공률은 2위였고 그만큼 이 선수가 흔들어 제끼면 사이드에서 타운젠트가 중거리 빵 아니면 가운데서 애들이 빵빵 네 이런 거였죠. 아무튼 자아가 끌고 다니는 진짜 수비수들이 많았고 물론 전 자아가 좀 변했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징징거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자아가 팀 내 최고의 선수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자각하고 있고
뭐 그런 데서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드리블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칙을 많이 당하고 자기 스스로의 판정에 의해서 아 이거 왜 반칙인데 안 불어주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이거는 어떻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튼간에 자아가 좀 많이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건 맞아요. 그래도 좋은 선수, 그래도 필요한 선수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자아 빼고 스털링이나 아자르, 살라 제외하고는 공격수로는 최고의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이 선수를 정말 데려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돈이 없는 거지예요. 네, 미안합니다. 거진 거지예요. 유벤투스가 아니라 이런 게 거지야. 뭐가 거진지 알겠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게 거지라고. 유벤투스는 돈이 있는데 아껴 쓰는 거고, 이 자기들이 공짜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유혹을 잘하는 거고, 얘는 너무 비싸서 못 데려온다니까. 얘 하나 데려오고 끝내야 돼, 만약에 정말 데려올 거면. 근데 뭐 분할 지급이나 아니면은 선수를 임대 보내주거나 그런 거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외지를 팔면은 파는 금액으로 돈을 번다라는 게 아니라 외질에게 주는 그 주급이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그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팔면 좋은데 누가 사겠냐는 거지. 누가 사겠냐. 누가 사겠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다음 소식은 호수에서 실종되었던 이즈마일리가 결국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여자 축구 선수인 이즈마일리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고로 실종된 지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자 월드컵도 참가한 선수잖아요. 그죠? 주장이었다고 하던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건 근데 해외 기사인데 아무튼 이 선수가 실종이 돼서 신고를 했고 안 보여서, 근데 이게 그 수영하다가 갑자기 뭐 이제 안 보이게 된 거래요. 네. 그러니까 뭐 급류 같은 거에 뭐 휘말렸을 수도 있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이제 수영 선수를 과거에 했잖아요. 어렸을 때 좀 길게 했는데 제가 수영을 그만두고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가족이랑 그 놀러 갔어요. 바다가 아니라 이제 계곡으로. 근데 계곡 중에 그런 데 있잖아요. 좀 알려지지 않은데 정말 그쪽에서만 알고 있고, 근데 깊은 데도 있고, 근데 진짜 사람들 몰라. 근데 이제 그런 데를 추천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찾아가서 정말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네. 정말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그 계곡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관광한 거지. 나는 이제 그냥 이제 정지된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수영을 하는 거잖아요. 수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조그만 그 다리가 있었어요. 그 지역을 잇는 진짜 짧고 조그만 다리. 아마 그 동네 다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조금 높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칠 정도는 아니었고, 거기서 이제 막 다이빙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계속 잘 놀다가 내가 한번 그 다이빙을 하던 찰나에 그게 계곡이 흐르는 물이잖아요. 흐르는 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제가 휘말린 거예요. 물속에서 급류에 휘말린 거야. 그 안에서 흐르는. 그래서 나는 이게 높은 데서 좀 떨어지니까 푹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밀리니까 올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물을 한 4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근데 물을 쿡쿡쿡 먹는데 정말 그때 어렸어요. 고등학생이니까 어렸지. 근데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야. 부모님한테 죄송했던 거, 뭐 친구들한테 장난쳤던 거, 운동할 때 열심히 안 했던 거, 막 과외할 때 집에 없는 척했던 거,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게 막 지나가면서 아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그래도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진짜 나오자마자 엉엉 울었어. 그 고등학교 돼가지고 그때 키도 크고 지금 키니까 진짜 나와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이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진짜 이런 게 진짜 죽는 기분이구나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울고, 그때 이후로는 제가 그 전까지는 되게 물을 약간 우습게 봤거든요. 나 뭐 수영 선수도 했고 뭐 이것저것 영법도 다 알고 뭐 호흡법도 했고 막 이게 되게 우습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때 이후로는 절대 바닷가 갈 때 어디 들어갈 때도 항상 가슴에 물 묻히고, 네,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보고 다시 나와서 좀 쉬었다가, 그때는 객기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리니까 괜히 멋있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래서 진짜 생각이 나네요. 물 얘기하면 항상 그때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여름에 이제 놀러 가셔야 될 텐데 조심하세요. 항상 이
계곡에 흐르는 물들, 그러니까 특히 흐르는 물들은 이 안에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낮아도 한번 넘어지면 그냥 굴러서라도 간다니까. 진짜 위험하니까 항상 물놀이 조심하십시오. 모르겠어요. 나는 되게 오랫동안 담겨 있었다 생각했는데 호흡이 안 되니까 그 짧은 찰나일 수도 있죠. 네. 잠깐만요. 물 좀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유튜브 78명. 트위치 어딨냐? 나 트위치 껐나 보네. 트위치는 12명. 네. 카카오 120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전남 드래곤즈가 바이오를 영입했습니다. 바이오는 그건데, 떠먹는 플레인? 그런 거. 그죠? 미안합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브라질에서 브루노 바이오를 영입했습니다. 브루노 바이오는 인터내셔널 유스에서 성장해서 19살의 나이로 1부 리그에 데뷔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라고 합니다. 197cm의 장신 선수로 공중볼 경합과 헤딩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볼 터치 및 소유 능력이 뛰어나며 또한 스크린 플레이와 이동 트리핑 후에 슈팅까지 가져가는 능력이 탁월한 선수라고 합니다. 뭐 제라탄이야? 2018년 20경기 출장에서 10골 3개 도움, 2019년에는 12경기에 출장해서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올 시즌 이제 안 좋아서 왔나봐요. 브루노 누네스와 함께 전남의 공격을 책임질 이 바이오를 영입한 파비아노 감독은 이제 전남이 공격적으로 한층 더 강화가 되었고 그동안 득점력이 부족했었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팀도 전력 보강과 부천전 승리를 통해서 사기도 많이 오른 상태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겠다. 이제 선수들과 함께 후반기 반등을 위해서 매 경기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이 바이오 선수가 잘 해줘야 될 거. 지금 저기 보니까 강냉이 보니까 강냉이란다. 이 이빨 보니까 뭐야? 여러분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나만 들었나? 뭐지? 후원이 없이 나왔는데? 뭐야? 뭐, 우와 이랬는데? 내 목소리가 같았는데? 뭐지? 들렸죠? 되게 무섭네 이것도. 이게 뭐냐? 뭐 우와 이랬는데 뭐지? 맞나봐요. 잠깐만요. 이 뭔지 좀 잠깐만 미안합니다. 이 뭐지? 무서워. 아 트위치가 이게 소리가 켜져 있었어.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 놀랐네 씨. 자, 다음 소식은 며칠 전 다른 입항에서 사임한 최강희 감독은 상하이 선화가
키케 플로레스 감독을 사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빈 자리를 최강희 감독이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중국 축구의 정통한 씨에 따르면 상하이 선화는 키케 플로레스 감독을 해임시켰고 후임 감독으로 최강희 감독이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최강희가 못해서 다른 입항에서 잘렸던 게 아니라 애당초 구단주가 최강희 감독보다는 베니테즈를 원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베니테즈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뉴캐슬에서 거절을 했었고 이번에 새롭게 왔죠. 네. 그래서 베니테즈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최강희 감독이 밀렸던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뭐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뭐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 뭐지 뉴스에 들어가겠지만 카카오가 터졌어요. 또 더 이상 안 키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하고 그냥 트위치로 이어갈게요. 다만 그분들이 지금 터진지 안 터진지 모르고 있어가지고 잠깐의 한 1, 2분 정도 기다리는 거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만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해요. 다시 안 킬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다시 안 킬 거니까 그 트위치하고 유튜브 분들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키진 않을 거니까. 다음 소식은 메시는 자신의 의사에게 내가 선수로서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메시는 최근 자신의 의사인 호셉 가르시아와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 스스로가 느끼는데 예전에 제가 아닌 것 같고 갈수록 경기 후에 더 피곤하고 좋은 활약을 할 때마다 더 많은 힘을 사용하게 되면서 어쩌면 선수로서 끝이 다가온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메시의 6번째 발롱도르 수상 가능성은 바르셀로나의 후반기에 좋지 못했던 성적 때문에 위협받고 있으며 코파에서도 4강 탈락이라는 성적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 나오는데 메시 스스로가 느낀다라는 게 참 슬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메시의 그런 이제 단발머리 시절부터 뭐 팬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는 팬이 아니었고 좀 나중에 돼서야 다른 분들이 이제 메시를 왜 좋아하는지 어떤 선수인지 많이 자랑을 해주면서 이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면서 팬이 된 건데 여튼간에 슬픈 부분이죠. 네, 이렇게 뭐 신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선수의 끝을 선수 본인이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부분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건 본인이 더 스스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사람의 신체를 우리가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를 해도 결국에 한계점이 오고. 네, 물론 미우라처럼 특이하게도 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미우라를 이제 칭찬하고 대단한 선수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메시는 중국 안 가고 은퇴. 본인은 이제 자신이 어렸을 때 뛰었던 클럽에 가서 뛰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떤 클럽에 대한 애정을 보일 때 바르셀로나가 가장 큰 애정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아르헨티나 자신의 이제 클럽이었는데 4년 후 손흥민? 모르죠. 손흥민이 이제 앞으로 더 오래 뛰기 위해서 몸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도 있고, 네, 뭐 물론 메시도 몸 관리를 하려고 뭐 음식부터 해서 먹는 거 다 이제 스타일을 바꾸긴 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 기량이 유지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메시가 많이 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뭐 특히나 오늘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메시가 그 브라질하고 오늘 경기 아침에 했잖아요. 졌지만, 근데 그 경기에서 메시가 드리블도 양팀 최다였고 볼 경합 승리도 양팀 최다였고 키패스를 넣어준 것도 양팀 최다였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뛰긴 하는데 이렇게 매 경기를 못한다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네. 이렇게 매 경기를 못한다라는 건 사실이니까 뭐 받아들일 건 또 팬들도 선수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걸 또 감안해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정말 1년 1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30살 넘으면 많은 클럽들이 단연 계약이 아닌 이제
단년 계약 1년짜리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겠죠.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메시가 오래오래 뜨길 바라지만 본인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걸 처음 봐가지고 저도 좀 마음이 이 기사를 보고 편치 않더라고요. 네. 호날두나 뭐 메시나 다 좋은 선수들이고 오랫동안 뛰면서 팬들의 내리 속에 남을 수 있는 추억을 많이 선사해주면 좋죠. 네. 이거는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세대 교체가 다 되고 있잖아요. 이제 메시의 세대 선수들도 교체가 된 선수들도 있고 되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이런데 네, 아무튼 뭐 많은 선수들이 노장 선수들이 좀 팽당하지 않고 잘 팀에서 버틸 수 있으면서 좋은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나 뭐 다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약물이 아닌 선수가 이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죠. 뭐. 자, 다음 소식은 브라질 티테 감독은 메시를 막기 위해서 코파 아메리카 4강전에서 우리는 팀을 바꿔야만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브라질 티테 감독은 아르헨티나에게 2대0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혔는데 메시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팀의 구조를 바꿔야만 했으며 피로미누를 좀 더 수비 가담을 시킬 수 있는 자리에 위치시켰고 그런 전술로 나갔기 때문에 점유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평소보다 낮았었던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시는 외계인이며 공을 잡고 있을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독보적인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다른 선수들의 개인적인 수준을 포함해 메시의 이름을 꼭 나는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주스의 선제골을 만든 다니 알베스를 극찬했는데 알베스가 이 경기에서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제주스가 골을 넣을 수가 있었고 오랜만에 정말 근 2년 만에 제주스가 이제 득점을 기록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기록했는데 제주스도 이번 대회에서 잘 하고 있으며 또한 압박 상황에서의 쿠티뉴의 공헌과 카세미로와 함께 메시의 공간을 줄인 산드로도 칭찬을 했습니다. 산드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 필리페 루이스를 대신해서 나왔는데 뭐 잘했죠. 산드로도 결국 교체를 하긴 했지만 네. 다음 소식은 U20의 대표팀 골키퍼였던 최민수 케빈 하르라고도 하죠. 최민수가 함부르크 2군에 합류하게 되면서 주전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U20 월드컵 대표팀 출신인 골키퍼 이 최민수가 함부르크 2군에 합류했습니다. 다가오는 시즌 레기오 날리가는 정우영 선수가 미네는 갔을 때 처음에 뛰었던 이제 리그고 사부 리그.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했던 이제 울산 현대고 선수가 또 뛰게 될 리그인데 이곳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칠 예정이며 참고로 최민수가 언더 19세 팀에 있을 때도 못해서 주전으로 밀렸던 게 아니라 국대 차출을 놓고 그 당시 함부르크 2군 감독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감독은 네가 만약에 국대를 가게 된다면 나는 너를 주전 골키퍼로 넣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최민수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괘씸죄 같은 부분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식은 이 펜코의 발굴단 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여튼 그 이후로는 최민수와 이군 감독이 다시금 잘 면담을 해서 지금은 뭐 잘 뛰고 있다고 합니다. 큰 문제 없이 주전으로 잘 뛰고 있다고 해요. 네. 이번 대표팀은 이광현의 아주 발전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최민수 선수도 나름 저쪽에 독일에서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대 나올 때마다 좀 실수가 있었어가지고 사실 감독의 눈에 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보실 거예요. 전 프리미어리그 대표 심판이었던 하워드 웹은 프리미어리그의 VAR 도입을 우려하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잉글랜드가 이번 시즌부터 VAR을 도입합니다. 1부 리그만요. 웹은 오늘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말하길 VAR이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가 팬들이 원하는 바를 100% 달성시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스포츠는 흑백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과정에 있는 일련의 세트도 아니며 축구는 템포가 살아있는 리듬감 있는 스포츠고 어떤 상황에서나 주관적인 해석을 창출하는 스포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주심들은 판정이 올바른 편이고 모든 주심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면서 실수를 합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VAR 판독실에서 바로 의견을 옮겨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이 묵살될 수도 있습니다. VAR에 예상되는 문제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만 하며 확실히 경기 자체를 향상시켜 줄 것이고 오류도 줄여줄 것이지만 VAR을 사용하면서 명확한 오류를 없애는 데는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웹은 여전히 기계의 개입이 좀 마음에 들진 않나 봐요. 네. 그러니까 VAR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VAR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똑같은 얘기를 한 감독이 있는데 바로 포체티노죠. 포체티노는 축구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좀 이전의 방식이 저 좋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따라야겠지만 자신은 끝까지 VAR 도입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죠. 네. 실제로 VAR을 해도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고 20%의 또 오류가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네. K리그는 오심에 오심을 생성하는, 그러니까 빠르게 VAR을 도입했지만 언제나 우리나라가 하는 행정이 그렇듯이 빠르게 도입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빠르게만 도입했을 뿐 그 안에서의 오류나 그 다음에 그 오류의 과정에서 보상 아니면 징계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터지면 알았어 우리가 미안해 징계 줄게 알았어 우리가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불만이 더 섞여 나오죠. 결국에는 처음에 시행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많이 초래했었는데 잘 해야죠. 축구 모든 스포츠가 결국엔 결과로 우승할 수가 있고 결과로 강등당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네. 다음 소식은 제주 유나이티드는 김호남과 인천의 남준재와의 트레이드가 맞다고 인정했으며 이것은 내일쯤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관계자를 통해서 김호남이 그리고 인천의 남준재가 서로 트레이드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하며 제주 관계자는 현재 이적을 준비 중에 있고 빠르면 내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김호남의 그리고 남준재의 트레이드를 공식화했습니다. 주장인데 시즌 중간에 주장이 나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출혈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인천의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이 공격 루트인 남준재를 보내서라도 조금 더 팀의 스피드와 활동량을 올려줄 수 있는 김우남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프랑스 리그왕의 올림픽 리옹이 티아고 멘데스를 영입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왕에서 릴에서 뛰는 미드필더이며 92년생 브라질 출신이고 2,500만 유로 330억에 영입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리그 안에서 330억 주는 거 쉽지 않죠. 그만큼 이제 운돈벨레를 팔면서 현금이 두둑해졌기 때문에 이 이적이 이루어진 것 같고 아마도 운돈벨레를 대체할 선수로 영입이 된 것 같습니다. 남준재는 인천이랑 잘 맞는데 그만큼 좋은 선수를 얻어 올려면 팀에서도 인천에서도 그만큼 좋은 선수를 내줘야겠죠. 결국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은 트레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원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K리그가 선수가 원해서 트레이드를 한다라는 거는 거의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다음 소식은 울산 현대 유스 출신인 오인표는 오스트리아 리그의 린츠로 완전 이적을 이루었습니다. 울산 현대의 유스 출신인 오인표가 오스트리아 1부 리그의 린츠로 완전 이적하게 되었으며 완전 이적 후 계약 기간은 4년이라고 합니다. 양 구단 합의에 따라서 이적료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팀이 어떤 팀이냐면 참고로 저번 시즌 잘츠부르크에 이어서 2위로 시즌을 마감했고 챔스 3차 예선에 참가하는 팀이에요. 근데 그렇게 괜찮은 팀으로 이 오인표 선수가 이적하게 된 것이죠. 네. 완전 이적이고 계약 조건은 이제 그러니까 양팀 서로 그다음에 선수도 포함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까. 저 나이키 FC 유니폼 티셔츠 이쁘다. 일본의 국기가 안 보이죠? 네, 한국 건 보이는데. 좀 이쁜 것 같아 저거. 황희찬이랑 맞대결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스트리아 리그니까요. 또 오스트리아 리그에 있다가 분데스리가 가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뭐 그렇게 이적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또 좋은 거고. 네. 다음 소식은 예전에 테니스에 그렇구나. 그 일본의 니칸 스포츠에서는 니시노 아키라 감독이 태국 대표팀 감독 부임 사실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전 감독이었던 니시노가 태국 국가대표팀 감독 부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3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태국에서 귀국했지만 그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며 하루 전 태국 축구협회는 니시노 감독이 태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기로 결정을 했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공식 발표를 했죠. 네. 이제 태국 축구협회 발표에 당황한 니시노 감독은 당분간 내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으며 이날 실제로 그 귀국하는데 공항에서 기자들이 감독님 축하합니다. 태국 대표팀 감독 맡게 되신 거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했는데 뭔 소리예요? 뭘 나한테 왜 축하하지?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아니 뭐 태국 감독 되신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아닌데요. 나 태국 그냥 갔다 온 건 맞는데 그냥 가서 얘기 좀 하자 해서 얘기 좀 하고 왔고 좀 쉬다 왔고 같이 저녁에 저녁에 먹으면 악수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진이 마치 태국 국가대표팀을 맡게 된 니시노 감독이라고 이제 기사가 뜨면서 다 오해가 나온 거죠. 실제로 팩트는 태국 대표팀 감독 아직 미정이다. 니시노 감독은 이걸 부정했다. 게다가 태국을 갈 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좀 요상한 언론 플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필리페 아우구스토 델 알메이다 몬테이루를 영입했습니다. 네, 이름이 필리페 아우구스토 델 알메이다 몬테이루. 필리페라 부르겠죠, 뭐 얘도. 이 선수는 브라질 리그의 탑급 풀백 유망주라고 하며 이 선수는 팀에서 자유계약으로 떠난 풀백이고 그 다음에 원래 이 팀에 있던 다른 브라질 선수였던 필리페 루이스가 이 선수를 대체한다는 건 아니고 그 선수가 나가면서 이 선수가 이제 필리페 루이즈를 대체하는 거겠죠.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전하길 토트넘은 결국 로셀소의 이적 협상이 중단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알 베티스와 금액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로셀소 협상을 중단하였다라고 말하며 로셀소는 8,800만 파운드 1,295억의 바이아웃 조항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선수 본인 자체는 토트넘에서 뛰기를 원하고 있지만 에릭센이 팔리지 않는다면 토트넘도 이렇게 큰 금액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적 협상은 당분간은 중지, 스탑, 브레이크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토트넘은 이 선수를 데리고 그래서 이 선수의 지금 이적 협상이 중단이 되면서 다니 세바요스가 다시금 임대로 토트넘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죠. 네. 참 그래도 운동벨레 질렀으니까요. 그리고 다니 세바요스 임대니까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토트넘은 다른 방안을 다시금 찾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슈퍼챗 한번 부탁드립니다. 1,000원 부탁해요. 유튜브만 게시가 안 됐잖아요 지금. 사랑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 분데스리가의 뮌헨이 2019-20 시즌 홈 앤 어웨이 리그 전 경기가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시즌 개막을 아직 7주는 앞두고 있는데 17번의 리그 홈 경기 및 17번의 원정 경기의 좌석이 모두가 다 매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시즌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전 경기가 다 매진이 되었대요. 네. 진짜 일리 없어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2,000원 감사합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요. 아, 칼만 안 들어 강도입니다. 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게시가 되었네요. 편안합니다. 끝날 때 돼서 그래도 게시가 돼서 다행이에요. 끝날 때가 되어서라도. 오늘 또 진짜럽스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카카오 터지는 바람에 다시 키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도 진짜럽스님의 쿠키 1000개 노란색 황토색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점 제가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은 올림피아코스,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가 벤제마의 친구이자 절친이고 벗이자 깍지인 이 마티우 발부에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스 슈퍼리그 팀에 뛰는 이제 발부에나가 되는 거고, 이 올림피아코스는 워낙에도 유명한 클럽이죠. 과거 마르세유와 페네르바체에서도 활약했던 이 84년생인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마티유 발부에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죠, 발부에나. 뭐 러시아도 갔다가 터키도 갔다가 프랑스 다시 돌아갔다가. 손항수님 후원 1,300원 감사합니다. 아, 1,300원. 조던 좋아. 손항수님 쿠키 1,300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딱 잘려지지 않고 뭔가 정감 있는 1,300원. 네,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유튜브가 100명이 넘었어요. 네. 아, 손항수님 일본에 계시구나. 이 엔화네, 엔화. 엔화여가지고 이게 엔화 아니네? 유로네, 진짜? 유로네? 유럽에 있어요? 아, 세비야에서. 그럼 어제 그거네. 어제 댓글 달아주신 분, 그죠? 세비야 그거 제가 이제 리크드 형 그때 얘기했을 때 그 맞죠? 유로. 자, 이제 파운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파운드 원합니다. 파운드. 달러. 아니 거기 어제 세비야 그 광장 보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에스파뇰 광장?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뭐 남들이 저한테 만약에 뭐 어디 가고 싶냐면 뭐 당연히 뭐 리버풀 가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저는 프랑스하고 스페인을 제일 가고 싶습니다. 네. 세 군데까지 늘리면 이탈리아까지. 네. 잉글랜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축구 뭐 TV로 보면 충분해. 직관이야. 여기 한국에서도 가면 그만이고 수원 보러 가면 되죠. 수원. 물론 이제 뭐 안필드 못 가본다라는 거는 되게 약간 뭐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네. 지금 스페인은 오후 4시 50분이래요. 네. 아니 여행으로 난 굳이 뭐 다음에 언제 다시 유럽 갈지 모르는데 굳이 축구 보러 유럽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행으로 가고 싶지. 네. 다음 소식은 레알 바야돌리드는 산드로 라미레즈를 임대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과거 이제 뭐 바르셀로나, 말라가, 에버튼에서 뛰었던 이 산드로 라미레즈가 레알 바야돌리드로 1년 임대를 떠납니다. 이 95년생이고 스페인 국적의 공격자원으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산드로지만
말라가 시절 말고는 딱히 떡상했던 적이 없죠, 이 선수가. 네. 에버튼에서 임대를 떠난 것이라고 해요. 여기 사람들은 겁나 여유롭게 살아요. 그래, 유럽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마음의 여유를 얻고 오잖아요.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데도 중요하다고 하고. 거기 사람들은 다 그런 거지 뭐. 밥도 천천히 먹고. 난 아직도 생각나. 나는 그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밥을 오랫동안 천천히 먹는다라는 게, 제가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는 조금 더 쉬고 싶어가지고 정말 밥을 그냥 삼켰다고 해야죠. 쉽지 않고. 국물에 말아가지고 그냥 호록 삼키고 그냥 나가서, 그때는 이제 뭐, 담배도 피던 시대니까 담배도 피고, 좀 이렇게 어디 기대서 자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는 뭐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하니까 되게 부러웠어요. 더 많이 쉬고 싶으니까 군대랑 비슷하지. 진짜. 힘들게 일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일했을 때. 더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식당은 오후 2시부터 문 닫아요. 언제 오는 거야, 대체 그러면? 한국에서 음식이 주가 되는데, 그쵸. 유럽에서는 이제 생활 패턴, 거기는 진짜, 그게 사람들이 항상 많이 웃고 즐겁고 그런가 봐. 하여튼, 여튼까지 뭐, 부럽네요, 진짜. 맨체스터 이브닝의 사무엘 러커스트가 말하길, 맨유는 이번 주 안에 뉴캐슬의 미드필더 롱스테프 이 지팡이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맨유에서 이제 이 선수를 노리는 게, 기성용 선수가 아시안컵 때 빠졌을 때 이 롱스테프가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 어린 선수가 단단하게 허리를 구축해주면서 좋은 능력을 보여준 게 아무래도 솔샤르 감독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맨유는 빨리 이 선수를 데려와서 프리시즌 전에 계약을 마무리 짓고 프리시즌 시작하면서부터 이 선수를 데려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영입하기 위해서 영입 속도에 지금 가속을 밟고 있는 중이며, 롱스테프는 브리티시 정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잉수저의 일환이라는 거죠. 영입되는 선수이기도 하고 키울 선수이기도 하고, 네. 여튼간에 이 선수 측과 가까운 소스에 따르면 맨유가 이번 주에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다만 맨유는 현재 맥과이어 딜도 함께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디우프 딜도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한 번에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진행시키던 아니면 롱스테프를 먼저 진행시켜서 영입해서 뭐 결정을 짓던, 일단 차근차근 좀 이적 협상 진행을 할 것이라고 해요. 네. 맨유가 확실하게 어떤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스탠스를 확고해서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남들이 욕하든 말든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페인 마르카 속보에 따르면 맨시티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로드리의 바이아웃을 질렀다고 합니다. 로드리는 더 이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가 아니고, 네, 오늘 로드리의 대변인이 맨시티에서 이 로드리의 바이아웃인 7천만 유로 925억을 질렀다 라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로드리는 이제 곧 이제 메디컬 테스트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로 가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하네요. 네. 결국에는 페란지뉴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선수로 이 선수, 저 선수, 요 선수, 너 선수, 나 선수 다 찔러봤지만 뭐 펩은 로드리를 낙점을 했고, 로드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협상을 해보려고 했지만, 네. 시면회가 깐깐해 보니까 해서 질러팅 했어요. 네. 질러팅. 다음 소식은 골닷컴의 로메오 아그레스티가 전하길, 유벤투스에서의 이제 이과인의 자리는 없다. 로마가 이과인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이과인 측근에게 이과인의 자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이 선수는 이탈리아 내로에, 그러니까 다른 뭐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이탈리아 안에서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만약에 유벤투스가 리흐트 영입이 끝나게 된다면 새로운 작업이 또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중에 선수 중에 짐을 싸야 될 선수들이 있는데 그중 넘버 1, 2가 케디라와 이과인이에요. 네. 이 첼시에 다시금 합류하지 못한 이과인은 토리노에 계속 머물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벤투스 보드진들은 이 결정을 이과인 측근에게 전달했고 전화상으로 보드진들은 이 의견을 따라줄 것을 약간 부탁, 요구를 했다고 해요. 뭐 알아먹은 것 같고요. 유벤투스의 새로운 감독이 사리 감독이 오면서 이과인도 사리 감독님은 나랑 나폴리에서 좋은 관계였는데 나 다시 이 팀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 우리나라 오산. 육산 드립 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사리와는 특별한 관계이긴 하나 최근 이과인의 에이전트이자 형인 니콜라스 이과인이 트위터에 게재한 트윗에 따르면 뭐 유벤투스는 많은 선수를 내보내려고 하고 그 중에 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과인 측은 아직도 결정 못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회유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하고 그냥 나갈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잉글랜드 시장만이 좀 활발했다면 7월 달부터는 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우리가 빅리그라 이러는 뭐 분데스리가까지 많은 오피셜들이 뜨는 달이죠. 이번 달 내내. 그래서 매일같이 축구 뉴스를 3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보통 20개 정도가 일상적인 이제 뉴스 소식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30개가 넘어가거나 30개가 최소니까 앞으로도 좀 뉴스는 매일매일 또 해야 될 것 같고 뉴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오늘 뉴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카카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카오가 지금 너무 터져요. 포맷을 해도 터지고 근데 어떤 이유에서 터지는지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엑스스플릿의 문제인데 이게 엑스스플릿이 이거를 좀 업데이트를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스플릿에서는 카카오의 플랫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유튜브나 그 다음에 트위치나 이런 거는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없어가지고 결국 업데이트는 카카오 측에서 나와야 이걸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사용하기 불편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팝플레어를 사용해야만 중간에 이제 녹화를 끊고 해서 좀 빠르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면 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걸 다운받아서 그걸 다시 제 인코딩에서 화질을 올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또 나눠 뉴스마다 나눠가지고 그걸 또 계산해서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하면 정말 4시 5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OBS는 그러니까 결국에 OBS도 안 된 이유가 OBS는 하면은 터지진 않는데 그 시스템을 내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겠어. 안 그래도 봤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봤는데, OBS도 어렵고. 라이센스도 사놨는데, 심지어 엑스플릿 라이센스를 좀 몇 년 걸 사놨어요. 왜냐면 그때 할인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일단 이건 제 잘못이죠. 네,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고, 보시는 분들의 잘못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다 터지면 유튜브로 오시라. 다시 제가 카카오를 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유튜브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제가 고치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은 유튜브로 오셔서 그냥 이어서 그냥 이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튜브하고 트위치 보는 분들은 계속 카카오 터지니까 기다려 주시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고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 거는 저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가서 이거는 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유튜브로 매일 저녁 똑같이 방송 켜놓으니까 거기 유튜브는 터지지도 않으니까 유튜브로 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셨죠? 그러니까 트위치가 자동 녹화는 빠른데 지금 같은 다른 여러 플랫폼을 돌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버티지는 못하더라고요. 중간에 버벅이면은 그게 싱크가 다 엇나가가지고 마탱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올라오는 영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좀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아, 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누구 잘못이든 간에 제가 못 찾는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잘 방송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도 사실 터지긴 터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외평식 방식인데, 외평식은 일단은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몇 번을 고화질로 해봤는데, 초고화질로 해봤는데도 이게 화질이 안 돌아오더라고. 외평식도 안 그래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말 새벽에 막 안 자고 해봤는데, 아, 너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를 사실 가늠조차도 못할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일단은 뭐 제가 또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은 드리고 있어요. 이래서 뭐 터지고 있다. 한라인에도 물어봤고 하는데 답변 뭐 언제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당장은 저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또 열겠지만 또 열 것이지만 열었을 때 터지면 힘내. 아, 감사합니다. 하시토님, 많은 감사합니다. 난 터지면 유튜브로 오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네, 죄송해요. 네. 오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이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걸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한 준비가 모두 끝이 났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 다시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음성 파일은 그 팟빵을 검색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음성 파일이 있는데 거기서 조던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셔서 와이파이 없이도 데이터를 소진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축구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